안녕하세요. 네, 풍수학계로 5주차 용법에 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네요. 다들 벌초들 하셨지요. 저도 벌초를 이번 주 일요일 날 가서 하고 왔습니다. 좀 늦게 했어요. 벌초를 할 때 늦게들 만나서, 왜 늦게 한 이유는 벌초할 때 만나서 벌초하고 그날 거기서 차례 지내는 걸로 하고, 추석날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그냥 오지 말라, 아, 이렇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하니까 또 나름대로 좋은 장점도 있네요. 차도 막히지 않고 날도 좀 선선했고, 그래서 그냥 늦게 벌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벌초 다 하시고 추석 준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풍수학개론 5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 강의는 75쪽에서부터 88쪽입니다. 75쪽에서 88쪽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사락입니다. 사락. 사락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용이 진행하는 용이라는 것은 용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하죠. 용이 이렇게 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가는 과정. 진행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죠. 결렬을 하기 위해서, 혀를 만들기 위해서, 혀를 뭉치기 위해서 분용하는 것을 네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네 가지로. 여러분들의 75페이지 보면 그림 용의 삼락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태조산이 있고 이걸 태조산이라고 그려놨죠. 태조산. 태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조산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걸 제일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긴 산 여기에서부터 하나의 용이 또 이렇게 내려왔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혈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초락. 또 이 용이 또 이렇게 또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이렇게 또 만들어요. 이것을 두 번째라고 해서 중락 이렇게 또 이 용이 이렇게 또 흘러가다가 어떻게 또 세 번째로 또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말락 3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말락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진행하는 용이 결례를 하기 위해서 분용해요. 원래 이 용은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계속 흘러가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죠. 분용. 분용해서 분용하는 것을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한 거예요. 결례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분용해서 나온 것을 초락, 두 번째를 중락, 세 번째는 말락 이렇게 하는 거죠. 말락. 예. 초락용과 중락용은 분수열이에요. 분수열. 초락용과 중락용은 분수열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이 분수열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100페이지에 한번 가보세요. 100페이지. 용의 수열에서 초락용과 중락용은 분수열에 가까워요. 조산에서 뭐라 분수열? 조산에서 일지가 다시 성신을 이루어서 후종살다고 발부가 영향이 주나 정수열만 못하다. 이제 확실히 중수열은 아니에요. 중수열과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분수열, 분수열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비슷한 영향을 가졌죠. 비슷.
예,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거예요. 예, 정확하게 분수열은 어떤 게 분수열이냐면요. 이게 분수열이에요. 용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쭉 이렇게 진행을 계속해요. 이런 용이 이제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하나의 용이 가지를 이렇게 뻗어서 와서 또 지가 이런 이렇게 송신을 또 만들어요. 지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런 이게 가지lum이죠. 가지lum이 빠져나와서 자기가 이런 이렇게 송신을 만들어요. 송신을 만들다가 이렇게 혀를 이제 유로산들이 이어지겠죠. 뭐 이렇게 이어지다가 자기가 이렇게 혀를 만든 것을 이런 거를 분술하게 정확하게 해놔. 근데 이제 초락륜과 중락륜 분수열이라고 제가 분수열하고 비슷하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 영양이 분수, 영양, 영양 여기다가 영양이라는 글자가 빠졌어요. 영양, 영양, 힘, 영양은 힘이에요. 그 영양이 분수열과 비슷하고 말랑룡은 정수열과 비슷한 거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분수열은 이제 한번 100페이지 한번 읽을게요. 분수열은 조산에서 일지가 성실을 이뤄서 좌우 호종사를 달고 좌측과 우측에 호종사를 달고 다시 결혈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좌측과 우측에 호종사를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달겠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고 결렬한 것이니 발육과 영양이 좋으나 정수열만은 못하다. 정수열은 어떻게 여기에서 그냥 직접 빠져나온 용이 어떻게 해요? 그냥 딱 빠져나온 용이 여기에서 그냥 딱 그냥 어떻게 해요? 혀를 탁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 이게 이제 정수열을 하면 발랑용은 정수열이 길게 행진해요. 정수열이 어떻게 해요? 진용이 참된 용이에요. 참된 용이 어떻게 계속 행진을 하다가 대진처라는 것은 큰 물이 이제 만나게 되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진처에 이르러서 이 큰 물을 만나면 더 이상 산이 진행을 못 하잖아요. 예. 대진처에 이르러서 결혈한 거지 발북이 장구하고 영양이 큰 것을 이게 정수열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정수의 분수. 그러니까 초락과 중락률은 영양이 발북과 영양은 좋으나 말랑용보다 못하거든요. 나중에 읽어보면 영양이 분수열과 비슷하고 말랑용은 영양이 정수열과 예, 정수열과 비슷하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락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길게 뻗어나간 용이 혀를 만들기 위해서 격을 만드는 격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순풍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용은 처음에 왕한 것도 있고 초락용에 왕한 것도 있고 예. 또 중락용에 또 어떻게 성한 것도 있고 예. 또 진처 마지막 이 진처에
이렇게 취하는 것도 있다. 예. 또 명승부감에서 말하기를 수룡의 혈, 중룡의 혈, 진룡의 혈 세 가지가 있다. 수룡의 혈. 처음은 수룡의 혈이라고 했어. 이거를 중룡의 혈이라고 했어. 두 번째를 중룡의 혈. 또 마지막, 끝날 찐에, 끝날 때 혈 세 가지가 있더니 모두 초락, 중락, 말락을 얘기했어. 여기서 용을 이제 삼락세라고 해요. 삼락세는 특히 흉결의 영향이 큰 것을 얘기해. 흉결의 영향이 커요. 네. 어떻게? 진룡이 막 와서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흉결, 예, 예. 흉결인데, 잘못 써. 흉결인데, 흉이 아니라, 예, 흉결 영향이 아니라, 흉이에요, 흉결. 예, 흉이 아니라 흉이를, 예, 흉결. 예, 흉결 영향이 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 초락에 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예, 초락, 사락에 대해서. 초락. 주산이 바로 격을 이루어 혈을 만들어냄을 말합니다. 반드시 강한 살기를 설계한 연에 아름답고 단정하게 혀를 맺히밀이 발복은 빠르나 길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발복은 빠르나 길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발복이 빠르나 길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락용은요. 초락용은 어떻게 되냐면 초락용은 여러분들 저 75쪽에 가면 75쪽에 가면 75쪽 초락은 주산이 이게 주산이죠. 이게 주산이 바로 곧바로 격을 만들었어요. 주산이 곧바로 격을 이뤄서 혀를 만들어낸 것을 의미해요. 책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왜 반드시 강한 살기를 설계한 연위에 아름답고 단정해. 왜냐하면 조산들은 다 이렇게 뾰족뾰족 높거든요. 막 이렇게 아주 상당히 이렇게 높아요. 백두산 막 굉장히 막 그냥 대단하잖아 이런 산. 이게 조산인데 이런 높은 산들은 어떻게 해요? 막 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다 바위. 그러니까 바위를 두고 막 너무나 굉장히 가파르고 그러니까 이런 가파르고 막 뾰족한 바위로 된 이 살기를 어떻게 해요? 설계해야 된다는 것은 부드럽게 만들어낸 연후에 자꾸만 내려오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낸 연후에 이렇게 자꾸만 부드럽게 만들어낸 연후에 단정하게 혀를 맺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초락용은요, 뒤에 이렇게 뾰족한 데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굉장히 구불거려야 돼요. 왜? 설기를 하려면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내려니까. 부드럽게 만들어내. 네. 굉장히 구불거리는 모습. 구불거리는 모습. 굉장히. 네. 왜 반드시 굉장히 구불거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 이렇게 구불거린다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직선보다도 직선. 여기서 여기까지를 어떤 에너지가 통과를 하는데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통과하는 게 어떻게 하지요? 먼 길을 통과한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게 더 길게 얘를 쫙 펴보면 얘 2배가 될지도 몰라요.
이 2배가 되는 거리를 에너지가 통과를 하게 되니까 점점 에너지는 어떻게 약화가 되겠지요. 센 기운이 이렇게 센 기운이 굉장히 약화가 되겠지.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강했던 기운이 자꾸만 구불거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가는 거죠. 더 먼 거리를 가면서 점점 약화되는 과정. 직선으로 온 것보다 더 약하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어떻게 직구가 약 150km라면 커브는 150km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자꾸만 커브를 이루려면 그때마다 에너지가 자꾸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에너지의 감소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초락용은 실제는 직선으로 내려온 용, 직용, 나중에 직용도 이제 우리가 대사할 때 직선으로 내려온 직혀, 이런 데에서는 혀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혀를 만들 수 없죠. 아주 구불구불하게 되는 곡혀, 아주 구불구불하게 내려온 이런 형태에서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반드시 강한 살기를 설계한 연유에 아름답고 단정하게 혀를 맺히미니 발복은 빠르나 길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락의 유래는 주산이 가까워요. 주산이 가깝지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그냥 한 걸음에서 주산이 가까우니 극세가 반전이 완전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불구불 오면서 저기 본인만 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또 여기서 빠져나온 또 용이 또 나를 막 이렇게 호중을 또 해줘야지요. 이런 것들 굽어 싸고, 또 여기에서 또 빠져나온 또 용이 나를 이렇게 또 굽어 싸야지요. 이런 것들을 국세가 반드시 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조산이 가까우면 용세가 연약하고 부드러운 곳에 유연하게 틀어앉아 있다. 그 얘기예요. 조산이 가까우면 용세가 어떻게 연약하고, 구불구불해야 연약하지요. 용세가 연약하고 부드러운 곳에 유연하게 틀어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락의 특징은 혈작을 쌓아앉은 사수가 주밀하고 완전하여 후락이 여러하다. 그러니까 혈장을 이렇게 쌓아앉은 사수라는 것은 산과 물이 어떻게 해요? 주밀하게 쌓여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아주 단단하게 주밀하게 쌓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단단하게 이렇게 주밀하게 이렇게 쫙 쌓아놔야 되고, 후락이 여로하다는 것은 가지런하다. 그러니까 후락이 여로하다는 얘기가 정말에서 뭐냐면, 이게 기르니까 산들이 많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봉우리가 많은 거예요. 예, 봉우리가 예, 봉우리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봉우리가 많은 것을. 중랑용. 두 번째 중랑용은 뭐를 의미하냐? 중랑용. 조산이 행진을 하다가 이 중간 부분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 혀를 맺는 거예요. 혀를 맺고, 여기는 가지를 이루어서 혀를 감싸도 막아선 거예요. 막아선 것을 말한다. 국세가 넓고 단단해 발복이 오래한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아마 주산이 진행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의 혀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진행을 하다가 또 하나의 성신을 만들어서 얘가 이제 쭉 해서 여기서 이제
만든 게 중랑용인데, 여기는 가지를 이루어 혀를 감쌌던 막아선 거야. 왜냐면 이 혀를 만들고 남은 기운이 가지를 이루어가지고, 가지를 이어서 혀를 이렇게 감싸듯 이렇게 막아선 거예요. 요놈 요 자체가 이 기운이. 예. 막아선 걸 보니까 국세가 아주 넓고 탄탄하며 이건 발북이 오래 간다. 이렇게. 예. 발북이. 초락보다 발북이 오래 갈 수 있다. 왜? 이런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운이 나를 감싸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를 감싸한다는 게 내 혀를 앞에 있는 산의 진행을 얘기하니까 직접 내 혈에서 빠져나간 기운이 안산을 만들고 막 이럴 때예요. 안산을. 예. 그래서 국세를 얻어서 발북이 이제 오래 간다. 이게 문제는 이 말랑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맺혀지는 이 말랑용, 이 말랑. 이 말랑용은 어떻게 해요? 용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근데 용이 왜 끝나냐면 큰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큰 물이 저 뒤에서부터 와서 막 큰 물이 막 흘러가요. 그러니까 큰 물이 흘러가니까 이제 산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큰 물과 만나서 큰 물도 기고 산도 기해요. 그러니까 산과 물이 만나서 드디어 음과 양이 만나는 거죠. 산은 음입니다. 물은 양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물이 양이고 산이 음일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이 음이고 산이 양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풍수에서는요, 차갑고 따뜻한 걸로 얘기하지 않고 동정론으로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것이 양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음이고 음기고 산은 움직이지 않지요. 비록 용은 살아있어서 흘러오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서 산을 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과 물이 어울리고 음과 양이 어울렸을 때 드디어 혈이 생기는 거죠. 이때 생기는 혈은 상당히 아주 국세도 크고 발복도 길고 아주 좋은 겁니다. 말랑류를 한번 읽어볼까요? 용의 행진이 끝나는 곳에 혀를 맺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넓은 평지나 바다 가까운 곳에서 결혼합니다. 용이 드디어 바다 가까이까지 가요. 큰 물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또 큰 강, 또 큰 강과 한강, 뭐 낙동강, 금강하고 이렇게 만나요. 강을 또 넘어갈 수 없어요. 산이. 예, 그때 이제 결렬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큰 평야 다음에는 뭐 또 바다가 있지요. 네. 기운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큰 물이 흘러가니까, 양기의 물이 흘러가니까, 음기가 양기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주의 형세가 바르고 온전해야 돼요. 주의 형세가 바르고 온전하다는 것은 막 여기서 중간에 나온 또 어떤 산들이 어떻게 얘를 이렇게 감싸줘야 돼. 또 여기에서 또 나온 또 산들이 얘를 막 감싸줘야 돼. 어쩔 때는 또 이쪽에서 나온 산이 또 얘를 이렇게 감싸주기도 해요. 이런 것들 얘기해요. 이런 것들. 예. 주의 형세가 아주 바르고 온전해야 돼요. 양쪽으로 막 싸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바닷가 강가는 당연히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니까 막 한 겹 싼 것도 부족해서 막 두 겹으로까지 이렇게 싸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여기에서 나온 용이 이렇게 싸주는 것이 부족해서 또
이 산에서 나온 용도 막 이렇게 싸줘야 돼. 몇 겹으로. 용이 장원에서 크게 발복. 용이 어떻게 멀리서부터 온용이 어떻게 멀리서부터 큰 길을 막 온용이 드디어 여기 와서 길게 내려왔지. 용이 장원해요. 용이 장원하다는 얘기는 용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어떻게 손상이 안 당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크게 발복하고 또 기간도 오래 가요. 가장 좋은 거죠. 초락, 중락보다 말락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말락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용이 장원에서도 좋은데 물과 만날 때 어마어마하게 큰 물과 음이 양이 만날 때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혈이 생겼거든요.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혈이 생겼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조산으로부터 책을 읽겠습니다. 조산으로부터 발질한 용이 그의 새가 다하여서 그 기운이 다해서 대강이나 큰 강이나 대하를 만날 때 만남에 그러니까 큰 강이나 큰 하천을 만나게 될 때 또는 큰 계곡이나 큰 호수나 전판 넓은 들이에요. 넓은 들을 만날 때 또다시 고산이 막 둥기해요. 이런 산이. 고산이 하나 둥기했죠. 둥기해요. 그가 소주가 돼. 이게 지 스스로 또 소주가 돼서 이런 또 산이 또 만들고 이런 산이 만들고 지 자신이 스스로 수주가 돼서 한 절이 아니라 벌써 여기서 1절, 2절, 3절, 4절, 막 5절 이렇게 다시 수절을 내려와서 결정이라는 것은 정상 부분에 그 내려오는 용의 정상 거기에 결해요. 결정하여 성혈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 꼭대기에 만들면 이는 삼양과 육권을 구비했다고 할 수 있어요. 삼양과 육권. 삼양 육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삼양 육권에 대해서 제가 쓴 게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삼양 육권. 어디다 썼는 거 삼양 육권. 삼양육군 제가 7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양은 이제 여객회로 세 가지의 양효를 나타내요. 세 가지의 양효. 세 가지의 양효는 뭐냐면 진캐, 감캐, 간캐예요. 삼양에는 건은 원래부터 본래 건은 하늘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자식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간캐는 득건상에서 소남, 막내를 얘기하죠. 산을 얘기하고 감캐는 중남을 득건 이유라고 해서 중간에 붙어있죠. 물을 얘기하고 진캐는 득건 추유 맨 밑에 장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레를 얘기해. 이거 삼양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갑자기 이기법으로 가버리는데 주역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도 있어요. 삼양에 관해서 왜 꼭 삼양에서 진캐, 감캐, 간캐만 삼양이라고 하냐면 주역 8캐에서 보면요. 건, 진, 감, 간이 다 양캐예요. 양캐인데
그 중에 건은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죠. 하늘은.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근데 지는 뭐를 의미하냐면 큰아들을 얘기하고, 감은 둘째 아들을 얘기하고, 가는 셋째 아들을 얘기해요. 그는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삼양이라고 해요. 세 가지의 힘. 삼양. 삼음 할 때는 여러분들 이미 나오잖아요. 삼음. 삼음도 많이 나와요. 삼음도 어머니 군을 빼고 뭐예요? 큰딸 순, 둘째 딸 리, 셋째 딸 태. 이걸 또 삼음이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거의 풍수나 이쪽을 하다 보면 상식적입니다. 실제로는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지역 8K 뭐 어느 정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8K를 한번 그려 드려볼게요. 이게 건캐, 건. 이게 군캐. 예. 이게 진캐, 큰아들. 이게 감캐, 둘째 아들. 이게 간캐, 이게 셋째 아들. 이게 손캐, 큰딸. 이게 리캐, 둘째 딸. 이게 태캐, 막내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건과 고는 빼요. 예. 왜? 건과 고는 아버지, 엄마니까 논할 이유가 없죠. 예. 장남과 차남과 막내 아들. 이걸 삼형이라고 해요. 장녀와 차녀와 막내딸. 이걸 삼음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대충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유용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육권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육권은 육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택지 이렇게 썼어요. 육기를 나타냅니다. 육기, 육권은 그래서 양, 풍, 우, 회, 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과 양과 바람과 비와 어떻게 어둠과 밝음을 얘기하는 거지. 예. 이는 풍한 서습 조열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를 풍한 서습 조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육기는 음양, 그러니까 음기, 양기, 바람의 기, 비의 기, 어둠의 기운, 밝음의 기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삼음도 밑에 설명되어 있네요. 태, 득군, 상유 해갖고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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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딸, 리, 득군 이호에서 중녀, 그래서 불을 의미하죠. 소는 득군 초유에서 장녀. 예. 또한 또 삼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경, 소양경, 양명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뭐 또 태양경에는 뭐 족태양이 있고 수태양이 있고 수양경에는 족수양이 있고 뭐 수수양이 있고 양명은 종양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의학에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생각하기도 하고 밑에까지는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양명은 이 양명은 삼양이라는 것은 이렇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어서 뒤에다 제가 이제 써놓은 부분입니다. 어떤 삼양과 육권을 이제 구비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삼양. 양기를 구비한 거예요, 양기. 양기 구비한 게 뭐가 좋을까요? 양기 구비한 게.
풍수의 산은 제가 음이라고 했잖아요. 음기가 양기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음양이 드디어 교교가 된 거예요. 음양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예, 예. 삼양을 구비하고 육권을 구비했다는 것이 삼양은 양기잖아요. 양. 예, 예. 그러니까 물의 기운을 취한 거죠. 산이들이. 예. 음양이 교류가 된 상태다. 말락은 말하기를 대진용인이 큰 곳에서 아주 멀리 온용이 어떻게 해요? 예, 예. 어떻게 드디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슬진이에요. 예. 대진 큰 용이 와서 쓴 것이니 기세가 온 거라고 호걸스럽다. 그러나 반드시 대강이 임수한 곳 국궁초에만 혀를 차리지 하지 말고 그 결렬한 곳 이런 데서 꼭 그렇다고 해서 꼭 이런 데서만 혀를 차지 이렇게 큰 용만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예. 그냥 이런 조그만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찾았으면 나름대로 나름대로 좋은 게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만치 않죠.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의 풍수에서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 이제 풍수가 거의 음택풍수로 이루어지죠. 거기서 보면 뭐 막 지리산 밑에 조상의 산소를 태백산 밑에 뭐 속리산 바로 밑에 이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왜?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말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리산 밑에 이런 데보다도 지리산에서 쭉 한참 뻗어나와서 다른 곳, 그런 곳에 쓴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로 이제 저는 충남에서 활동을 했던 풍수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명당도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산에서 동쪽으로 10리거리에 명당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럼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냐? 예산이라는 것은 한남 금북정맥이 아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한남 금북정맥이 천안의 입장면에서부터 진천 쪽에서 온 산이 갈라지죠. 하나는 한북 한북정맥으로 갈라지고 하나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북이 아니라 저 한남정맥 한남 금북정맥으로 이렇게 한강의 남쪽으로 이렇게 금강의 북쪽이죠 흘러가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한강의 남쪽이면서 금강의 북쪽 한남 금북정맥을 이루면서 이제 가요. 이것은 이제 금북정맥이라고 하는데 그 금북정맥이 천안시 입장면의 성거산이라는 그 근방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예산까지 막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조치원 쪽으로 내려가서 곧바로 내려가는 곳이 지금 세종시입니다. 조치원 쪽으로 내려가다가 차량고개를 만들고 또 그것이 다시 어떻게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갔던 것이 서쪽으로 차량고개를 만들어요. 또 서쪽으로 확 돌아가요. 서쪽으로 남쪽으로 쭉 이렇게 이제 이쪽이 남쪽이라면 아래쪽이 남쪽이라는 것이 아래쪽이 이렇게 남쪽이라면 남쪽으로 내려갔던 놈이 서쪽으로 확 틀어요. 이렇게 서쪽으로 틀었던 놈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또
남쪽 방향으로 틀었다가 또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예, 쭉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간 게 예산인데 여기서 동쪽이니까 다시 이름이 또 이렇게 다시 이제 틀어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아주 명당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용이 굉장히 길지요. 결론적으로 따져보니까 말락이라고 쓰지. 말락. 우리가 초락중락 말락이 성거산이 이제 그때는 이제 조산이라고. 그러니까 성거산 근방에 명단이 있는 게 아니죠. 천안 근방에는 명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이쪽 지역에 예산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면 뭐 예산 지역에서 이제 특정한 또 지역이 있습니다. 예산 지역에서 대술면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 가보면 우리나라 이제 명당이 많죠. 명당이라 해서 많은 분이 썼어요. 가깝게는 조순 총재 집안, 조익, 포저 조익궁, 그 아주 명당이라고 소문났죠. 조씨 집안도 있고 또 가깝게는 과거 이해창 선생, 이해창 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죠. 그분 또 선영도 여기에 있고 또 지금은 뭐 옮겨갔다고 하는데요. 김종필 씨 선영도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으로는 이제 부여에서 왔다가 뭐 이쪽으로 썼어요. 한 25년 전에 이쪽으로 옮겼는데 뭐 들리는 얘기가 또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많이 아는 이토정 선생의 친척인데 아마 사촌일 겁니다. 사촌. 제 생각에는 사촌 형벌을 대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산해라는 분이 있죠. 이산해. 조선의 영의정 삼정스를 지냈던 이산해. 이산해의 집안에 또 묘수가 여기. 명당이라서 돌돌돌 다 모여 있죠. 왜 그러냐면 말락이기 때문에 이 말락에는 또 말락에다 또 산소 쓴 자가 또 어떻게 있어요. 예산에서 또 홍성 쪽으로 쭉 또 이렇게 간 게 또 홍성 쪽으로 좀 더 가요. 이용이 또 홍성 쪽으로 좀 더 갑니다. 홍성 쪽으로 쭉 더 가다가 다시 또 큰 또 산을 또 만들어내요. 그 바로가 이제 그게 예산의 그 유명한 수덕사 그 뒤편에 해당돼요. 거기에 이제 또 산소를 또 쓰신 분이 또 있지요. 그 유명한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영군의 아버지 남영군. 다 말락이지요. 다 말락에 써 있죠. 예, 다 말락이. 예. 그냥 뭐 다 산들은 우리나라 산들은 어떻게 백두대간에서 빠져나오니까 뭐 태백산 뭐 속리산 이런 쪽이 백두대간하고 가깝지요. 그쪽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주 막 이렇게 가까운 그런 산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그러니까 결국 지리산 가까이 지리산 자락은 사람이 살기로는 물이 많이 흘러가고 좋으나 산소자리로는 뭐 이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에서 지리산이 많이 각광이 되는데 조선주에서는 어떻게 지리산 쪽보다도 이런 예산, 홍성 아주 멀리 있는 산들이지요. 공주 이렇게 말락에 있는 공주는 어떻게 해요? 금강하고 이렇게 크게 만나는 거지요. 금강하고 한남 경북정맥이 어떻게 금강하고 만나서 어떻게 드디어 결혈을 하는 곳 이런 쪽 예, 예. 이런 쪽이 이제 원래 이제 공주는 금강의 남쪽편에 있어요. 현재 이제 금강의 남쪽이죠. 금강의 북쪽. 한남 경북정맥이 아니라 금남정맥이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금남정.
이 대전 유성과 여러분들이 요즘에 세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이쪽이 대전 유성이라고 하면 이걸 금강이라고 하고 이쪽을 세종시라고 하면 대전 유성과 세종시가 틀린 것은 대전 유성은 어떻게 해요? 금북정맥이 아니죠. 금남정맥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게 세종시는 금북정맥이에요. 금북정맥이 내려와서 만든 강을 한 사이에 두고 기운이 좀 틀리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한남과 강북과 강남이 틀리죠. 서울은 서울은 강남은 어디예요? 강남은 한강의 남쪽이에요. 한강의 남쪽. 한강의 북쪽이 아니죠. 한강의 남쪽은 어떤 산들의 기운을 갖고 한남 정맥의 산이에요. 한강을 이렇게 반듯하게 보면 한강을 이렇게 반듯하게 보고 이게 남쪽이고 이게 한강의 북쪽이라면 여기는 어떻게 한남 정맥의 산들에 있는 게 강북이 강남이고 여기는 강북은 한북정맥이죠. 한북정맥. 네. 땅의 기운이 좀씩 틀리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네. 풍수의 풍수의 기초가 사실 이겁니다. 네. 산에 바로 강 하나에 건너에 산이 있어도 기운이 틀리구나. 이제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말락을 설명하면서 얘기가 좀 길게 나왔는데 말락은 어쨌든 간에 큰 산 밑에서 발휘한 게 아니라 그 산이 막 진행을 막 오랫동안 해서 그 예산 지역을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요? 금북정맥이 막 장구안이 막 흘러가서 세워진 곳. 이것을 얘기하는 거다. 예,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이제 분락용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분락. 조산에서 갈려나온 줄기름이 다시 가지lum을 내서 만든 혈이에요. 다시. 실제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조산을 백두산으로 본다면 조산을 이 백두로 본다면 백두산으로 조산을 본다면 백두산은 또 쭉 내려온 게 백두대간이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정수열이에요. 백두대간서부터 쭉 끌려온 거. 근데 이게 가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지를. 그래서 지가 스스로 어떻게 높은 산을 또 하나 만들어요. 막 속리산이면 속리산 이런 산을 하나 확 만들어요. 예, 예. 이래서 여기서부터 지가 또 지 나름대로 여기서부터 또 용을 또 이 용이 또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또 산을 만들고 또 여기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고 여기에서 또 산들이 또 만들어지고 쫓아가는 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거 불락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줄기둥이 다시 가지lum을 내서 만든 혈이에요. 비록 가지lum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한남 금북정맥 이런 것들이요. 실제는 줄기lum이죠. 줄기lum. 대간용은 아니잖아요. 예, 대간용. 우리가 한번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한번 앞으로 한번 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조선의 산막에서 19번 볼까요? 백두대간이 있고 간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줄기lum이 아니라 아주 정룡이죠. 정룡, 진룡. 백두산에서부터 올라 백두대간, 대간 있고 장백 정간이 있고 간이라고 쓴 것은 아주 큰 아주 정맥이죠. 네. 그런데 이제 틀리는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맥 그래요. 간하고 맥이 틀리죠. 남낭 정맥, 청묵정맥, 청남정맥, 해서정맥 우리하고는 여기는 이제 큰 거식이 없고 우리한테는 이제 한북정맥 한강의 북쪽에 있는
한북정맥. 아까 한강 얘기했지, 여기서. 한강. 이게 한북정맥이에요. 한강의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내려오는 북한산, 뭐, 북악, 뭐 이런 것들, 다 거기 뭐 삼각산, 다 한북정맥이야, 한북정맥. 한북정맥. 낙동정맥. 백두당의 추가령 근처 백봉에서 시작해. 이제 그 백봉, 백봉이 이제 드디어 지가 이제 소주가 되는 거죠. 시작해서 한강 북쪽으로 백암산, 적궁산, 대성산, 백운산, 운악산, 뭐 그래서 축석곡의 도봉산, 북한산, 노구산, 고봉산을 지나서 서해와 접하는 이제 우리는 이제 도봉산, 북한산 그 자락에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가 있는 거지요. 예, 한복정 이런 정맥을 우리는 줄기둥이라고 하지요. 정맥을 또 어떻게 한남 북북 정간이 있고 한남 정맥이 있지. 예. 한남 북북은 백두대간의 속리산, 그러니까 속리산은 이제 백두대간에서 속리산 문장대 시작해서 청주의 상단 상선을 향하여 동쪽으로 돌아서 보현산을 해서 죽산의 칠연산까지 한강의 남쪽 북북의 북쪽 이어진 산줄기예요. 칠연산에서 이제 북쪽으로는 한남정맥이 돼버리고 이제 서남쪽으로는 금북정맥이 돼요. 금북정맥. 예. 또 한남정맥은 칠연산에서 이제 어떻게 칠장산, 백운산, 성산, 북해산 쭉 이제 안양에 뭐 수원, 광교, 안원의 수리산 하다가 강화도 앞 문수산까지 이제 뻗은 거고 제가 그 금북정맥이지 지금 칠연산에서 서남쪽으로 금강 북쪽에 있다. 칠연산에서 서운산, 천안, 성거산, 차령봉, 광덕산, 청양, 일월산에서 예산, 가야산까지 거쳐 서해 태안바다. 예산, 가야산 밑에 남해군에 이제 산소가 있는 거지요. 뭐, 금나무 호남정맥, 또 이렇게 해서 백두 지리산이. 그러니까 이제 금북정 이 대전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예, 대전은 금남정맥이 가까워요. 금남정맥. 대전, 유성, 논산 중에 금남정맥이 있고, 예, 금남정맥이고, 여기는 금북정맥이라는 거. 이제 이게 틀립니다. 이때까지는 충청지방에서 금남정맥이 큰 소리를 쳤다면, 이제는 세월이 바뀌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여기서 혹시 현궁 하신 분이 계세요? 현궁은 20년마다 운이 바뀐다 같죠. 운이 바뀔 때 산의 기운도 달라진다. 땅의 기운도 달라진다. 땅에도 운이 있다. 그 얘기죠. 땅에도 운이 있다. 그래서 현궁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운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투자처도 틀려져야죠. 근데 그 투자처는 어느 정도로 틀려질 것이냐. 산맥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금남 정맥이 대전의 중심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하며 그 이유는 금북정맥이 대전의 중심으로서 아니 충남의 중심으로서 활동한다. 말을 잘못해서 이때까지는 충청도에서 금남정맥이 아주 가치 있는 땅이 되고 중심지로서 중요성이 있어서 활동을 했다가만 일제시대가 시작이 되고 나서 실제로는 이제 대전이 커지는 과정이 6.25를 거치면서 확 커지거든요. 일제시대에 이제 대전이 충남에 도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제가 있고 나서 뭐 1910년에 당장 생긴 건 아니고 뭐 혹시 뭐 1900한 뭐
30년에 생겼다고 하면, 예, 지금까지 2000년까지 약 한 60년은 뭐다? 금남정맥에 있는 땅들이 가치를 갖고 충청도의 중심으로 옮겼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도청 소재지도 예산이나 홍성으로 이사가고, 그럼 예산 홍성은 금북정맥입니다. 이사가고 그쪽에 땅의 가치나 그 중심지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건 세종시는 틀림없이 금북정맥이니,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왔겠지만 투자처를 대전 유성 쪽에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금북정맥이 있는 세종 일원, 아니면 천안 일원, 뭐 저는 뭐 아산 일원, 막 예산, 뭐 청양 홍성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서울하고 직통거리가 금방 달 수 있는 곳, 그것이 천안, 아산, 뭐 세종 이쪽이니까 이쪽에 장래를 보고 투자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지. 제가 뭐 어디 하라고 권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풍수적으로, 풍수적으로 현공하시는 분들 운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확실히 운이 변하긴 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울을 볼 때는요, 예, 서울의 중심지가 강북이었죠. 강북이었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30년 전에부터 강남이 서울의 또 중심, 예, 강남이 굉장히 또 발전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강북이 또 다시 또 발전을 하거든요. 아니, 충청도 이런 데는 왜 이렇게 한 60년씩 이렇게 가고 늦는데, 서울은 왜 이렇게, 서울이라는 곳은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역동성이 빨라요. 굉장히. 그리고 그 사이를 실제 금강보다 한강의 물세가 더 세거든요. 그런 게 흘러가니까, 그런 것들의 에너지의 흐름이 빠르면 시간의 흐름도 빠르게 돼 있어요. 에너지의 불변법칙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불변법칙도 존재하지. 예. 시간은 뭐예요? 속력에 비례한다. 그렇죠. 시간은 속력에 비례하지. 반드시. 속력과 시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시간은 속력과.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에너지의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의 타이밍도 빨라질 것이다. 굉장히. 예. 시간의 타이밍도 빨라질 것이다. 예.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막 그냥 조그마한 막 날파리 막 얘네들. 예. 어떻게? 수명이 짧죠. 근데 천천히 움직이는 놈들. 그냥 뭐 겨울 되면 막 잠도 푹 자고 나와. 천천히 움직이는 놈들이 어떻게? 시간의 흐름이 늦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죠. 예, 중국의 뭐 무슨 도가들이 하는 운동법 보세요. 천천히 하지. 에너지의 흐름을 어떻게 천천히 함으로써 내 몸속의 시간의 흐름조차도 어떻게 연장하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거지. 풍수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말랑륜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22, 23페이지에 있는 산맥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필요한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보고 막 또 그쪽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강의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락이라는 것은 과거의 조선시대에 썼던 좋은 명당들은 다 이 불락에 있다는 거죠. 불락. 그러니까 금북정맥, 한남 그 금북정맥, 이게 다 불락이라는 거죠. 불락류. 다 불락류. 대개혈은 불락류에서 어둠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세 번째 77페이지. 특히 근데 그러므로 현대혈은
혁을 중요시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근자이로 풍수가 전해지기를 혈의 적합성을 보지 않고 오로지 주위에 있는 뭐 자충 우백호를 보는 공부만 전해지게 이게 자꾸만 이런 공부만 해요. 이 혈이 이 땅이 어디서부터 연결이 된 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연결된 땅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백두대간 근방에서 그냥 자충령 우백호 있으니까 좋지. 이거 틀림없이 초락이거든요. 발목이 길지 않지. 예, 예. 막 그런 것만 본부만 막 전해줘요, 요즘에는. 예, 예. 뭐 어차피 언제 은택분서 이제 참 이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거의 은택을 공부하려는 분도 없어요. 점점 이제 뒤안의 기로 이제 사라지는 어떤 좋은 유산 같은 이제 문화성 공부가 되기 쉬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양택풍수를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양택풍수를 잘 하려면요 사실 음택의 기초는 있는 게 좋지요. 저는 뭐 하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은택의 기초가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제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은택의 기초가 있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저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충청지방에서 어떻게 2020년 그러니까 2000년도 약 2010년 정도까지 한 60년간은 어떻게 해요? 금남정맥이 힘을 쏟다가 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2010년 이후에는 금북정맥에 땅이 힘을 쓸 것이다. 이제 풍수의 이제 어떤 기초를 알아야만이 개론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조 풍수의 묘미는 혈을 똑바로 찾음에 있는 것이니 혈이 온전하다면 그 외에 사와 수는 크게 논하지 않아도 틀림없이 이제 맞을 수가 있지만 실제는 사수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최고 좋죠. 이것도 저도 원론만 여러분들한테 쓴 겁니다. 자, 기륭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기륭. 기륭은 뭐냐면 행진하는 용이 혈을 맺는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과 형태를 구분한 것이에요. 형태를 82페이지, 80페이지, 예, 탈기예요. 탈기. 예, 행진하는 용이 혈을 맺는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혈을 맺는 장소에 따라 변하는 모습과 형태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이것을 순기룡, 행기룡, 도기룡으로 이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기룡은 뭐냐? 그러면 순기룡은 조산에서 뒤편의 조산에서 오는 용이 단정하게 와요. 틀어짐이 없이 혀를 내리고 여기가 뒤돌아서서 오는 용을 다정히 맞아들여요. 오는 용이 크고 가는 용이 작으면서 혀를 내리면 혀를 오는 용이 듬성맞아요. 어떻게 조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조산에서 이렇게 용이 있게 내려와요. 숨기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혀를 좋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명당이라고 하는 건데 제 명당은 혈압에 있는 땅을 이제 이렇게 내리는데 여기가 뒤돌아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요거를 만들고 나서도 있고 또 이런 힘들이 또 하나가 이렇게 이런 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산들이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런 산들이 있어서, 예, 이런 산들이 있어서 이렇게 막아주는, 예, 이런 산들이 또 이 산은 또 뒤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런 것, 이런 형태를 우리 순기용이다. 순기. 예, 순기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한번 순기령. 또한 횡기령이 있어요. 횡기. 조산에서 오는 용이 가로로 떨어져요. 한쪽으로 떨어져요. 조산에서 오는 용이 가로로 한쪽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크게 장막을 벌리고 앉아서 크게 장막을 벌리고 앉아서 용의 등속말에 가로로 타고 앉아 혀를 짚고 여기가 또 좌우로 벌려갖고 그에 또 다른 또 기운이 좌우로 또 벌려 있어요. 예, 좌우로 벌려서 어떻게 해요? 청룡백화 내명당을 만들어 다서 만들면 또 거기서 또 나간 여기는 장막을 전개해야 돼.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 되죠. 산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순기령이 여기서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가로로 떨어져요. 가로로 떨어지는 게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놈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버려요. 가로로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혀를 만들어요. 횡기예요. 이쪽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근데 여기가 좌우를 또 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청룡백화 내명당을 만든다는 게 요 산의 또 기운이 이렇게 또 감싸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산에 이렇게 예. 또 여기서 다시 나간 또 이런 이런 기운을 여기라고 하지. 다시 나간 이런 여기가 또 장막을 전개해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런 또 산을 이렇게 만들어요. 반대로 또 나가면서 이렇게 또 이런 산을 만들어요. 이렇게 다시 나간 이 기운이 이렇게 산을 만들어요. 얘가 또 이렇게 산을 또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산을. 이게 장막을 예, 이렇게 되는 형태. 또 여기에서도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산들은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거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돌리면서 또 이런 산들이 또 있어서 또 나를 이렇게 감싸지요. 산들이 감싸는 이런 형태. 이걸로 그리려니까 좀 힘듭니다. 뭐 불필로 분필로 그리면 잘 그려지는데 예, 이런 형국이 이걸 횡기로 옆으로 돼 있다. 혈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틀어져서 내렸다. 그걸 행기령이라고 한다. 혀를 맺는 장소에 따라서 예, 반듯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와서 맺었다면 순기령. 이렇게 용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았다면 행기령.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도기령도 있어요. 예. 조산에서 또 내려오는 놈이 조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조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가는 용이 크고 오는 용이 작고 가는 용이 커요. 오는 용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오는 용, 가는 용이 점점 더 커져요. 조금씩 더 커. 점점 더 커지는 모습. 아니 산이 위에서 오는 게 커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모습이에요.
가는 용이 뒤돌아서 이제 혀를 내죠. 이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용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한 가지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이런 용이 어떻게 돼요? 이걸 독일용이라고 한다. 직접 이렇게 왔는데 연결시키면 어떻게 해요? 용이 어떻게 하죠? 돌아섰죠? 돌아섰. 거꾸로 돌아갔어요. 거꾸로 올라탄. 올라탈기거든. 거꾸로 용을 올라탄 거죠. 예.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온용이 이 자체가 안산이 되죠. 앞에 있으니까. 이걸 이제 독일용이라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돼. 나중에 뭐 이런 설명들을 또 다시 할지는 용에는 또 생황용과 사절용이 있어. 말 그대로 생황용은 아주 살아있고 힘이 활동이 좋은 거고 사절용은 말 그대로 죽은 용이에요. 죽은 용. 네, 죽을 사자, 끝날 절자, 생자는 아주 그냥 아주 아주 생생하지 뭐. 왕은 성할 왕이니까 세력이나 기운이 왕성한 걸 왕이라고 하지. 용이 행진하면서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용의 기운을 평가한 거예요. 크게 생황용과 사절용으로 분류하지만 자세하게 분류하면 8격, 10격, 12경으로도 분류가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는 8격만 논하기로 할게요. 사길용과 둘째는 용에는 네 가지의 길용이 있고 네 가지의 흉용이 있다는 게 한번 봅시다. 생황용. 생황용은 단정 수리하고 개장천심하여 지각이 활용하여 행진이 기하고 등대는 무슨 개장천심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어요. 개장천심이 이게 개장천심이죠. 네. 개장천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운데를 따고 내려온 게 네. 개장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오는 뭐 어떤 산들이 이렇게 벌려진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이쪽에 있는 산들이 이렇게 발라지고 예, 예, 열린 거. 이거 개창. 천심이라는 것은 가운데를 뚫고 내려온 거. 직룡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순기룡이 개장천심하여 지각이 활용이에요. 지각. 지각이라는 것은 이게 지각이지요. 이게 활용이 이해하다는 것은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높낮이가 있고 예, 그래서 행진이 기이하지요. 그리고 커지기도 하고 자기 능된 또한 배룡수가 이중삼중으로 가. 예, 배룡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물을 얘기해요. 배.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온 물이 막 이중삼중으로 감싼. 왜냐하면 여기서 비가 오면 이 골짜기에서 물은 이곳 타고 흘러고 있죠.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또 비가 오면 또 이 골짜기에서 나온 물은 또 이렇게 타고 내려가겠죠. 비가 오면 이 골짜기 물을 이렇게 타고 나고 비가 오면 이 골짜기 물을 이렇게 타고 또 가겠죠. 이건 이제 배룡수라고 해요. 배룡수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감싸 안으며 이기에도 상생합광 것을 말합니다. 생용, 강용, 순용, 진용을 우리는 뭐요? 사길용이라고 해요. 생용과 강용과 순용과 사절용은 나약하고 추악검상하여 대단히 게으르게 생겼으며 복만이 모호하고 지각도 분명하지 않으며 생기가 없는 용이다. 생기에도 생각을 형성하지 못한 사룡, 양용, 태룡, 영용이에요. 사절용, 나약하고 추악. 사절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로 가면 사절용을 볼 수가 있냐면요. 86페이지. 86, 양용 한번 보세요. 사룡은 제가 여기 그림이 없네요. 그래서 사룡은 보여줄 수 없고, 양용. 성문과 능성이 깡마르고 약하지요. 뾰족뾰족하지 않죠. 지각도 아주 그냥 직선이 연결돼 있죠. 예. 또 태룡 보세요. 태룡은 어떻게 해요? 가만 갈수록 용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용이 오는 뒤가 커야 되는데 용이 오는 뒤가 작아요.
앞에 있는 용이 이게 퇴요. 퇴한다. 기운이. 자꾸만 쇠퇴하는 거. 영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서 있죠. 지금 반대로. 예, 이상하게. 예, 산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영용 같은 산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처음에 장막은 이렇게 잘 이렇게 생겼는데 두 번째 장막부터는 반대로 또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용이에요. 이게 영용. 예, 거꾸로 서 있는. 예, 이런 걸 영용. 이러면서 산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다 영용. 예, 이런 것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생룡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생기가 충만한 용이에요. 기복이 있고 성붕이 내려가고 83페이지 보면서 봅시다. 예, 지각이 활용한 형상을 하고 부귀하고 자손이 많다. 이런 것들은 예,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예, 뭐 나중에 공부할 때 뭐 저 83페이지 뭐 직협이 많다는 거, 뭐또 영송사가 분명히 83페이지 영송사 직협 그건 이제 육조 여러분들 공부 왕순이나 지역의 주인 왕순이나 지역의 패권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생룡이 아주 생기가 충만한 것은 강룡 아주 용이 아주 강하지요. 뾰족뾰족하고 강하게 서 있죠. 근데 생룡하고는 이제 틀린 점이 뭐예요? 강룡과 생룡, 이제 그림을 한번 봅시다. 강룡과 생룡의 틀린 점이 뭐예요? 예. 생룡은 어딘지 모르게 감싸는 느낌인데 강룡은 좀 벌리고 있는 느낌이 많지. 쫙쫙. 그리고 세력이 홍대하고 막 아주 그냥 힘이 막 센 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막 내려오는 힘들이 아주 막 이 구비가 구배라 가지고 구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도가 굉장히 막 생룡 같은 거는 각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하면서도 완만한 듯하나 강룡은 각도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 부귀 일세 아주 진동이에요. 예,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곡취업 같은 거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할 수 있는 장군이나 일세 막 영웅이 나오기는 하나 오래 가지. 원래 강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예, 진용. 예. 저는 사실 뭐 왕순 이런 거 바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요. 진용을 아주 좋아해요. 진용을 한번 진용도 한번 85페이지 보면서 행도가 질서정연하지. 예. 한 절 한 절이 보다 아주 높게 일어나는 거지. 거칠고 험준한 용이 석산이 한 절 한 절이 아주 유려한 토산으로 석산이 토산으로 막 이렇게 변하는 것을 박함이라고 해요. 아주 그래서 문장 명필 부기자신이 줄줄해요. 예. 주로 이제 어떻게 문감비어서 하고 발목이 기른 게 특징이에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장역, 공역, 막 이런 것들하고 이제 뒤에 공부할 부분하고 연결돼요. 순용, 예, 순용입니다. 성분이 아주 유출하지요. 아까 뭐 우리가 순기룡 봤잖아요. 그거 생각 한 절 한 절이 점점 낮아지지. 좌우에 아주 자촉이 500호 있고 그래서 이제 질서가 있죠. 부귀가 오래가고 자손이 효도하고 화목해. 예. 조상의 명예와 재산을 오래도록 지키는 대중가를 이어질 인물이 나오는 것이 순기룡.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말룡에 많이 있습니다. 말룡, 해룡 고족격에도 많이 있고, 이제 사룡, 양룡, 태룡, 뭐 영룡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고 사실 산 공부할 때 그래요. 예. 현장 공부를 시킬 때요. 사룡, 양룡, 영룡, 전룡 이런 것들은 예, 보여주지는 않죠. 나쁜 걸 뭐 하려고 말. 계속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생룡, 강룡, 진룡, 순룡 이런 것만 보여주다 보면
그거하고 틀린 거는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나오는 제가 뭐 사룡이니 양룡이니 태룡이니 영룡이니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하여튼 뭐 이번 시간에 이 생황용 사절용까지 해서 풍수학계로 우주차를 대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수강을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시간을 좀 연장을 좀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8주차는, 5주차면 반절 이상이 넘어갔어요. 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험 기간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수강을 빨리빨리 좀 하시고, 과제 문제를 좀 성실하게 풀고 퀴즈 문제도 하여튼 성실하게 풀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성적하고 관여가 되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입학을 하는데 대면 강의를 못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짜증나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하고 대면 교육을 해야 편하고 강의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좀 얘기를 해야 정도 생기고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서로 얼굴 보고 웃고 그러지요. 예. 뭐 여러분도 제 얼굴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몰라요, 사실. 예. 뭐 학교에서 이렇게 보이는 뭐 여러분들이 사진 갖고는 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예. 여러분들도 상당히 힘드시겠지만은 어쨌든 입학을 하셨으니까 내가 드려야 되는 거고 듣기 싫겠지만은 뭐 굳이 뭐 부동산 하시는데 풍수 이거 뭐 들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냥 들어왔으니까 학점 잘 따시는 게 좋겠지요. 예, 그리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학점을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또 저번 학기도 다 그리겠고 이제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춰 놓아야 돼요. 예, 강의를 들은 형식이라도 여기에 갖춰 놔야 제가 뭐 여러분들을 A뿔을 주든지 A를 주든지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은 흔적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꼭 뭐 나는 이게 듣기 싫은 거 이렇게 들어 이렇게 해도 세상 살면서 내가 싫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꼭 수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를 맞든 틀리든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 또 세상을 살면서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관계니까 비록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영상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해도 또 강의자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최소한 또 그것도 예의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예의를 표하려고 해요. 많은 성의를 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저희와의 관계의 예의적인 부분이다. 좀 열심히 좀 수강을 하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속기는 5주차를 마치도록 하고요. 명절 잘 세시고 명절 세시고 6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지루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